네, 센비 2차 방정식 주요 문항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이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9에서 알파 빼기 2베타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그 자체로 근의 공식에 넣으셔도 근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최고차항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져볼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 즉 개수가 되게 복잡할 때는 최고차항을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양변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한번 곱해 볼게. 그러면은 2x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x 더하기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해 보시면 5 루트 3 더하기 5 빼기 3 빼기 루트 3이니까 4 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죠. 4 루트 3 더하기 2. 그랬더니 양변을 2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 2로 나눠보시면 x제곱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1x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은 0.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셨을 때 x x 더하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인 거죠. 즉 두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두 개로 나오겠네.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루트 3을 빼라고 했으니까 루트 3 빼기 1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뭐 근의 공식에 넣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정리를 하면 무조건 인수분해하기가 쉽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고차항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셔라. 네. 7번이고요.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러면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K만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7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K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5는 0이다 라는 거고, 정리를 해보시면 2 루트 3 더하기 12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에 K배 하신 게 0이 돼야 되겠죠. 지금 숫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6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K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 개수가 지금 보시면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죠. 그럴 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일 때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한번 짚어드리는 거죠. 네, 10번이고요. 이런 형태를 보셨을 때 얘도 2차 방정식인데, 얘를 양변을 x로 나누시면 x-3 x분의 1이 0이고요. x-x분의 1이 3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뭐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알파 빼기 알파분의 1도 3일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정리해 보시면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은 알파 제곱 빼기 2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고, 그게 9인 거니까요. 구하라고 하는 건 11이 되겠죠. 네, 10번의 정답은 11이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요거랑 요렇게 생긴 거 봤을 때는 양변을 x로 나눈다, x로 나눈다, 이거는 전제가 필요해요. x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0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x가 0이었다면 0 대입해봐. 0 대입했을 때 방정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아. 그러면은 양변을 알파로 나눌 수가 있었다. 11번이고요.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대입해 보시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2가 0인 거고요. 알파 제곱 대신 2알파 더하기 2를 쓰셔도 되는 거 맞죠? 차수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6 대신에 2알파 더하기 2 빼기 알파 빼기 6이라고 하면 알파 빼기 4라고 할 수 있겠고, 곱하기 얘는 빼기 알파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빼기 끄집어내고 알파 더하기 2 알파 빼기 4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빼기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8일 거고요. 알파 제곱 빼기 2알파는 2잖아요. 그럼 얘가 2니까 빼기 6이네. 그러면은 즉 6알파를 구하라는 거 맞죠? 6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x제곱 빼기 2x 빼기 2는 0이다를 구해 보셔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넣어 보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런데 이제 양수인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이겠네요. 그러면 6배 해야 되니까 6 더하기 6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네, 14번이고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절대값 네모가 4이려면 네모가 4거나 네모가 마이너스 4면 되겠죠. 네모가 4이려면 요게 4이려면 그게 4이려면 여기 4 날라가고 x제곱 빼기 2a 플러스 3x 더하기 5a가 0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한근이 a래. 뭐 그럼 a 대입해도 되는 거 맞죠? a제곱 빼기 뭐 이런 식으로 a제곱 빼기 2a제곱 빼기 3a 더하기 5a가 0이어야 되니까 a제곱 빼기 2a가 0이어야겠다. 즉 a가 0이거나 2여도 된다는 거네. 네모가 4일 때. 네모가 마이너스 4일 때는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5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4이려면 더하기 8이 0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a제곱 빼기 2a제곱 빼기 3a 더하기 5a 더하기 8이 0이니까 a제곱 빼기 2a 빼기 8이 0인 거고요. a가 4 또는 마이너스 2여도 되겠네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14번의 정답은 4가 됩니다. 얘는 다 되는 거죠? 4개. 여기서 15번은요. 루트 안에 제곱꼴이 있을 때 이건 마치 절대값처럼 취급을 하자고 했어. 그러면 지금 주어진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2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0 이상일 때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고요. 마이너스 x 사라질 거고 x제곱이 4면 되겠다. x가 필마인데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만 남겠네.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5 6은 마이너스 x 더하기 8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요. 근해 공식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 더하면 0보다 커져.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 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다 안 되네. x가 0보다 컸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 x 더하기 8이더라. 즉 x제곱이 2면 되고요. x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2.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스럽게 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근이려면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넣기가 정말 귀찮겠지만 이런 숫자들 대입해서 성립을 하는지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네요. 네, 그 유형 4번은 풀지 말자고 했어. 가우스는 교과 과정 밖에 있습니다. 21번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정삼각형 PBQ를 만들었대. 즉 BQ, BP, PQ 다 길이가 같다고 볼 줄 아셔야 되겠고요. PD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걸 X라고 놓을게. 뭐 이런 도형 상황은 중학교 때도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얘네 둘이 합동이에요.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뭐 정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도 길이가 같아서 RHS 합동이겠죠. 그러면은 뭐 덩달아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은 거니까 여기도 뭐 3에서 나머지를 빼면 이 길이도 x가 되는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겠네.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아서. 네, 그럼 여기가 3-x, 여기가 3-x.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정삼각형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조건인 거 맞죠?
지금 PQ의 길이랑 BQ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저는 좀 활용을 하려고 해. PQ의 길이는요, 뭐 루트 2x겠네요. 뭐 피타고라스 하시면 이 길이는 루트 3-x의 제곱 더하기 9인 거죠. 둘이 같다 하시면 되잖아요. x 루트 2랑 루트 3-x의 제곱 더하기 9랑 같다라고 하시고 뭐 정리하시면 되겠네. 양변에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 볼게. 2x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8이죠.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8은 0이고 근의 공식 넣어야겠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더하기 18 하시면 3루트 3. 근데 뭐 x가 어쨌든 길이잖아요. x는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면 안 되겠죠. P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21번의 정답은 3루트 3 마이너스 3. 22번이고요. 이것도 중등기하에서 나오는 얘기죠. 뭐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보자면 그 정오각형 한 내각의 크기는 뭐 540도를 5로 나눴으니까 108도일 거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요거 관련된 되게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도 조만간 한번 보시게 될 건데 기대해 주시고요. 다 닮았어요. 뭐 여기랑 36도고 여기도 36도일 거고 여기가 108도니까 이 길이가 6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108도면 나머지 72도를 나눠 가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여기도 36도예요.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렇다는 건 36, 36 여기가 108 여기도 108 여기가 72 근데 그러면 여기도 72 그래서 되게 닮은 게 많단 말이야. 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도 닮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닮았다고 하셔도 되고 또 여기 이렇게 이어 보셨을 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닮았어요. 그런 것들 하셔도 되고 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런 것들도 숨어 있더라. 이런 것들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저희는 그냥 얘네가 닮았다 라고 좀 설정을 할게. 구하라고 하는 게 BP의 길이네요. 요 길이를 P가 여기 있었네. 그럼 P 여기를 X라고 할게. 그러면은 뭐 여긴 그 또 72도 72도니까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여서 이 길이가 6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뭐 6x x 6 닮았으니까요. x 대 6으로 닮았죠. 그러면은 x 대 6은 6 대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참고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어보시면 여기서도 이 길이도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x니까 이 길이가 x 더하기 6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또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거든요. 뭐 여기가 72도 여기가 72도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x 더하기 6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비례식을 활용하셔서 x 대 6, 이 길이 대 이 길이 6 대 x 더하기 6 대 x 더하기 6 비례식을 세워 놓으시면 안쪽 바깥쪽 같다. 36은 x제곱 더하기 6x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6은 0이니까요. x가 근의 공식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36이면 45니까 3루트 5다. 이렇게 될 건데 역시 x는 길이니까 3루트 5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26번 보겠습니다.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실근을 갖는다 요거 때문에 푸는 건 아니고요.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분의 D로 접근을 해볼게. 반으로 나누시면 2K 2배의 K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이걸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빼기 4배의 K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K제곱 더하기 16K 더하기 16 빼기 4K제곱
더하기 16이니까요. 4k 제곱 4k 제곱 사라져. 16k 더하기 32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k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라고 하시고 26번의 답을 작성을 하시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얘가 0이면 안 되잖아요. k제곱 빼기 4가 0이면 안 돼. k는 마이너스 2여도 안 되고 k는 2여도 안 된단 말이야. 즉 주어진 범위를 말이 안 돼. 마이너스 2 이상이라고 쓰시면 요거를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2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죠. 최종 답을 내시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거나 2보다 크다 라고 해주셔야 된다. 요런 거 좀 별거 아닌 것 K죠.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좀 섬세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얘는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맨날 푸는 그거잖아요. A-2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 그러면 A제곱 빼기 4AK 더하기 4K제곱 빼기 4K제곱 빼기 24K 빼기 4B가 0이어야 돼. 4K제곱이 사라질 거고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K가 있는 애들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4 묶을게. A 더하기 6 그리고 없는 애들 얘네들이죠. A제곱 빼기 4B 그러려면 A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고 B가 9면 되겠네.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 됩니다. 31번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곱했는데 마이너스 생기는 거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A가 음수, B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0 이하라고 기억을 하자고 했어. 0일 때도 성립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또 방지하고자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즉, 뭐 이렇게 범위를 뽑아놓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 되는 거 찾아보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 부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판별식의 값이 뭐 3인지 4인지를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번 a제곱 마이너스 4ab a 제곱하면 양수야. a, b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야.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양수인지 무조건 음수인지. 그러면 틀렸어. 니은 b 제곱 마이너스 4ab도 마찬가지겠죠? 잠시만요. a제곱 마이너스 4ab 혼자 신났죠? 판별식 잘못 집어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기억 판별식 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인 거 맞죠? a가 음수긴 한데 제곱했으면 양수일 거고 b가 음수니까 음수를 빼버렸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네. 네,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판별식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 b가 음수인데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양수야. 거기에서 음수를 뺐어. 무조건 양수네. 니은도 괜찮다. 디귿 보시면 1 더하기 4ab잖아요. A와 B가 음수인데 곱했으니까 부 같으면 곱하면 양수잖아요. 양수 더하기 양수 무조건 양수죠. 디귿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리을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라고 할 건데 얘는 A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B는 음수야. 양수랑 음수 더하면 무조건 0보다 커? 알 수가 없죠. 틀렸다. 네, 그래서 최종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네, 32번이고요. PX, QX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뭐 판별식 D를 다 미리 구해 놓을게. PX의 판별식과 QX의 판별식을 미리 구해 놓을게. 그러면 2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A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1일 거야. QX의 판별식은 A 제곱 빼기 A-2의 제곱이니까 4A-4일 거야. 생각을 해보자. 4A 플러스 1이랑 4A 마이너스 4는 4A 플러스 1이 무조건 큰 거 맞죠?
그리고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어때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PX의 실근을 갖는데 4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때 얘도 실근을 갖는지 묻는 거죠. 4A-4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 수가 없죠. 얘보다 작은 애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 4A 플러스 1이 만약에 1이었으면 어떡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다. 그럼 틀렸다. 니은, 얘가 중근을 가지면, 즉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얘도 중근을 갖냐? 애초에 아니죠. 서로 판별식이 다른데. 네, 그러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뭐 어쨌든 그렇다. 뭐 p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러면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대. 그때 q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냐?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그것보다 더 작은 4a 마이너스 4는 무조건 0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럼 얘도 확실히 허근을 갖겠지. 요거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번이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야. 여기에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확실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다른 걸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건 부호가 같다는 뜻인 거죠. 근데 풀풀로 같은지 마마로 같은지는 합에서 구할 수 있었네. 더한 게 양수고 곱한 게 양수면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요. 즉 둘 다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게 왜 중요하냐?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루트 마이너스 3 이래 버리면 좀 곤란하단 말이야. 허수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둘 다 양수인 상황인 걸 알고 있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하시고 이 루트 알파 베타를 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인 거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니까 빼기 2 곱하기 2를 하시면 4가 될 거야. 즉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에서 4를 뺐더니 7이 나와.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루트 11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얘가 2인지 마이너스 2인지를 나눠서 보자는 거야. 즉 x제곱 더하기 6x가 2일 때도 있고요. x제곱 더하기 6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근이 4개래. 여기에서 알파 베타 그러니까 2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누가 누군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얘네 둘이 여기 있다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6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빼기 2일 거야. 감마 더하기 델타는 빼기 6일 거고 감마 곱하기 델타는 2일 거야. 맞죠?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걸 이렇게 쪼개서 보자는 거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그러면 뭐 43번의 정답은 0이겠는데요. 44번이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의 의미를 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의 의미라는 게 뭐냐?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근이라면 알파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빼기 2가 0이라는 거 알지? 그럼 알파 제곱 빼기 a배의 알파 빼기 2는 얼마겠냐? 4알파겠죠. 빼기 4알파겠죠. 네.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 제곱 빼기 a배의 알파 더하기 4알파 빼기 2가 0이니까 알파 제곱 빼기 a배의 알파 빼기 2는 마이너스 4배의 알파다. 비슷한 식으로 얘 정리를 해보시면 빼기 4알파 얘는 빼기 4베타 나오겠네. 즉 구하라는 거 16알파 베타였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였잖아요. 4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5번이고요. 여기서도 근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보자는 거야.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9가 0이에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5알파 빼기 9라고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5베타는 5알파 빼기 9 더하기 5베타 하라는 거니까 5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9 하시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정답은 16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다 대입해서 차수 낮추는 것도 연습을 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차수 낮추는 것까지 포함된 게 또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근이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일 거야. 얘를 한번 봐주시면 알파 제곱으로 묶었을 때 알파 빼기 1의 제곱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1과 같아. 아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면 되잖아. 얘가 1인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루트 알파 더하기 1이었네.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더하기 1이었네. 이거 구하라고 하는데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죠. 합과 곱은 아는데 얘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모르겠으면 일단 제곱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제곱을 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인 거죠.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전개하고 나서 보니까 다 아는 값이잖아요.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그러면은 5가 되겠네. 얘를 제곱한 게 5니까 반대로 구하라는 값은 루트 5겠다 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54번이고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이 표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게 3이랑 마이너스 3 K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애들이 부호 반대인 거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두 근의 합이 0이어야 돼요. 맞지?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이 0이어야 된다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네, 그러면 K가 근데 두 개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까 생각을 해 보실 때는 대입을 해서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가 0인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5 더하기 7이면 제가 지금 머리가 한 개라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0이다. 근데 x제곱 더하기 2가 0이려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인데 이건 허근 나오는 거 맞지? x가 풀마 루트 2i. 여기서는 x제곱이 8이니까 x가 풀마 2 루트 2로 실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니까 탈락이겠다.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네, 57번이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요건 여러모로 괜찮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a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빼기 b 빼기 3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배의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빼기 꺼낼게 b 플러스 3. 근데 요게 36보다 작아야 된대. 4로 한번 나누면요 4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이 9보다 작아야 된대. 즉 4a 제곱 더하기 b가 6보다 작아야 된대. 이거 어떻게 풀죠? 사실 이렇게만 주면 풀 수가 없어. 근데 자연수 a, b라고 한 거 맞지? 그러면 직접 때려 맞추셔야지. a가 1일 때 생각해봐. b가 2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b는 1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다 했네. a가 1, b가 1이면 되잖아요. a도 1, b도 1. a가 2일 때 생각을 해보려고 하시면 16 더하기 b가 돼버리니까 6보다 작을 수가 없죠. 네.
58번이고요. 두 근에 대해서 두 근의 절대값의 합을 줬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랑 빼기 1이었어도 절대값 더했으면 3 나온다는 거야. 맞지? 절대값 대하는 자세 저희가 아직 안 다룬 거기는 한데 제곱해 보시면 또 도움이 돼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일 텐데 알파를 제곱해도 사실 똑같이 되는 거 맞죠? 제곱이나 절대값이나 어차피 부호가 희석되니까 그리고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 곱하나 알파 베타의 절대값 구하나 똑같은 거 맞죠? 이렇게 쓸게. 그리고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풀어 나올 수가 있겠네. 이거 그냥 얘기한 김에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이렇게 풀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지금 두 근의 합은 2알파 양수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3a죠. 2a, 3a, 마이너스 3a. 두 근의 곱이 음수예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 곱하기 베타는 부호 반대로 나오겠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겠네. 네, 그렇다는 건 또 바꿔 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랑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 같다는 뜻인 거죠. 루트 7의 제곱은 7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알파잖아. 제곱하시면 4a 제곱 빼기 4배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3a니까 더하기 12a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4a 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7은 0이다 준 거죠. 2, 7, 1 더하기 빼기 하시면 풀 수가 있겠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나 2분의 1일 텐데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아니죠. a가 2분의 1인 거고요. 문제 끝까지 안 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야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였으니까 4a 제곱에서 빼기 3a를 2배 더하기 6a를 하래.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요. 1 더하기 3을 하라는 거죠. 4가 정답이 됩니다. 59번이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빼기 2배의 절대값 알파 더하기 3 알파 곱하기 베타가 a 이렇게 되겠네. 요것도 a죠. 네, 구하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빼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게 18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 둘 이렇게 묶었고 얘네 둘 이렇게 표현했고 얘네 둘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 a 곱하기 3 빼기 2배의 절대값 자꾸 알파라고 하네.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얘 제곱할 거고요. 4a의 제곱 빼기 12배의 절대값 a 더하기 9 빼기 2알파 베타 2a 빼기 2배의 이거니까 더하기 4배의 절대값 a 빼기 한 개죠. 마이너스 6은 18이다. 네.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3a 빼기 2배의 a 절대값 a 더하기 4a 제곱 빼기 12 절대값 a 더하기 9 빼기 2a 더하기 4배의 절대값 a 빼기 6 빼기 18 하시면 빼기 24는 0 4a 제곱 썼고요. 절대값 빼고 정리를 하면 얘네 둘 더하기 a 빼기 24 빼기 2a 절대값 a 빼기 12배의 절대값 a에서 4배를 뺐으니까 8배의 절대값 a 더하기 9 빼기 24니까 한 개예요. 마이너스 15는 0이다. 맞지?
그럼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보자. a가 양수라면요 4a 제곱 더하기 a 빼기 15에서 얘네들이 다 그대로 나올 테니까 빼기 2a 제곱 빼기 8a가 0이야. 2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요 2, 1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잠시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3 빼기 2 절대값 a a 제곱 빼기 62 a 9 빼기 2a 16 3a 빼기 2a 알파 4a 제곱 4a 제곱 더하기 a 빼기 15 맞는데? 빼기 8배. 네, a가 양수라면 빼기 2a 제곱 빼기 8a 2a 제곱 빼기 7a 빼기 15 인수분해가 왜 안 되지? 제가 멍청해서 안 됐죠? 빼기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5면 되는데 양수일 때를 가정했으니까 a가 5겠다. 네, a가 음수였다면요 지금 얘랑 얘가 부반대로 나올 거잖아요. 4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5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8a가 0이 될 거야. 왜 그런지 고민해 보시고요. 6a 제곱 더하기 9a 빼기 15가 0이니까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가 0일 거고요. 2151 더하기 빼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5거나 1이면 되는데 이번에는 a가 음수였으니까 얘가 탈락이고 마이너스 2분의 5겠다.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